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리고 김호중 가수를 옹호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감싸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중 가수에게 어제인 5월 24일 저녁 8시 30분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우선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있다시피 굉장히 무리한 구속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중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의 주장의 근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과 창원 콘서트로 50억 벌었다 이 얘기도 나옵니다. 음주 후 콘서트, 강행된 고향 콘서트, 관객이 12,000명, 그리고 창원 콘서트가 관객이 11,600명, 티켓 가격이 VIP석이 23만 원, 로얄석이 21만 원, 매출이 50억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고향과 창원 콘서트에서 50억 벌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지금 보도를 하면서 고향 콘서트 11일, 12일 관객 약 1만 2천 명, 그러면 하루에 6천 명이라고 봐야 되죠. 18일, 19일 창원 콘서트 강행, 네, 관객이 약 1만 1,600명.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라고 보여지는 게 위에는 약 1만 2천 명이라고 표시를 하고 밑에는 약 1만 1,600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이게 사실이 아니죠. 고향 콘서트 그리고 창원 콘서트 규모로 봤을 때는 고향 콘서트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때 당시에 좌석 수가 정확하게 몇 석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12,000석은 정말 얼토당토한 숫자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약 3,000석씩 이틀 잡으면 6,000석. 두 번의 공연이니까 총 12,000석 잡으면 넉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도 VIP가 23만 원, R석이 21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그냥 모든 좌석을 23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000석씩 총 4일로 잡으면 12,000석이 나오죠. 여기에 아까 VIP석으로 모조리 계산을 하면 많이 넉넉하게 잡는 겁니다. 27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도대체 50억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건지 도저히 저의 산수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오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보도 때문에 이러한 악플들이 또 생성되고 있습니다. 잘못 보도된 영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예매 시작과 함께 2만석 전석 매진됐던 공연은 지금까지 최소 6천석 이상의 취소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매진됐었던 2만 석이 취소표가 6천 석이 나왔다고 하면서 관객 3명 중 1명이 예매를 취소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처음에 티켓팅할 때 전석 매진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좌석을 점유했던 거고 그 이후에 취소표가 나와서 저희가 예전에 고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도 티켓을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7,000석 정도의 잔여석이 있어서 아직 좌석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 아직까지 예매 못 하신 분들 티켓 예매하시라고 그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사건 이후에 취소표로 나왔다고 또 오보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취소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도를 쏟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남성은 잠시 휘청이더니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자, 여기서 휘청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도됐던 건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이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김 씨가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손엔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휘청이더니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는 휘청이었다고 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아까 휘청인다고 표현했던 그 CCTV와 지금 방금 봤던 이 CCTV와의 시간 간격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약 50분 전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고 김호중 가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상호 모순되는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보고 오겠습니다.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김호중 씨가 걸을 때 좀 비틀비틀하는 그 모습이 있다. 그걸 우리도 영상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그걸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변호를 하면서 그렇게 변호를 할지는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 많은 부분이 그 변호사님의 듣기에도 예상 바뀐 상황이 많은 거죠? 예. 너무나 좀 일반적이지 좀 않은 주장인 것 같고요. 예. 비정상적으로 걸음을 걷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의 우리가 이제 김호중 씨가 그 정도 걷는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 뭐 전혀 그런 뭐 문제가 있는 걸음걸이의 사람은 아니었고. 보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평소에도 비틀비틀 걷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는 방송에서도 공개가 됐었고 방송에서도 왜 비틀비틀하게 걸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룬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변론할 줄 몰랐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써 또 한 번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제 발목이 이제 늘 안 좋았었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발목 때문에.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지? 오, 튀어나온 거 봐. 아프다. 목상뼈가 저렇게 튀어나왔어? 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살짝 올라가가지고 네. 여기 발을 한번 올려봐요. 네. 덜컥덜컥하네요, 진짜. 네. 아이고. 빠지는구나. 뭔 일이고. 이쪽도 흔들면 발목이 완전 많이 빠지네요. 완전 덜컹덜컹해요. 세상에. 발목이 완전 많이 빠지네요. 완전 덜컹덜컹해요. 그 소리는. 다리를 들고. 네, 이쯤 되면 왜 일반적이지 않은지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언론에서 얼마나 편향된 뉴스를 보도하는지 제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곧장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만 마셨다는 김 씨의 진술은 소주만 서너 병을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자,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이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아직까지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진술이 누구 말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편향된 보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사건 초반에 거짓말로 변명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도돼야 될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편향된 보도는 종편방송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는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죄송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제스처였는데 이거를 마치 기자를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과연 여기에는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길을 타고 이렇게 모여줍시다.
네, 뉴스 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댓글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뉴스는 정말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중립을 지키는 그런 뉴스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셨었나요? 자, 이 장면은 약간 화가 나는 지점인데 사실 뒤에서 정말 예의 없이 팔을 밀고 들어오면서 뒤에서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사실 사람인지라 뒤에서 누가 미는지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단지 힐끔 쳐다봤다는 이유로 노려봤다라고 이렇게 자막을 달아놓고 이 부분에서도 슬로우 비디오를 걸어서 마치 사람을 노려본 듯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지금 조사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하고 나서 사실 누가 쳤는지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걸 노려봤다라고 노려본 게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르는지 참 어떻게 이걸 노려봤다고 자막을 달아놨는지 발언과 태도에선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보도를 하는데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호중 가수의 팬덤인 아리스가 기부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때도 기부가 마치 김호중 가수의 사건을 최대한 덮기 위해서 아리스가 그 시점에 맞춰서 기부한 게 아니냐는 식의 그런 보도가 돼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실 이 기부 자체는 특정 아리스가 뭐 50만 원을 뭐 이렇게 돈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니고요. 팬 투표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팬 투표 사이트에서 50만 원이 가수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이 시점에 50만 원을 기부한 게 아니라 투표 사이트에서 기부가 되는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도를 하시는 분이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를 했으면 충분히 오해가 없었을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라고 만든 뉴스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사실 뭐 좋은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조차도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몇 개만 봐도 이러한 오보라든가 뭐 과장된 보도, 편향된 보도가 너무 많아서 잠깐 본 결과 제가 만들어낸 영상이 이 정도입니다. 언론이 악플러들을 육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보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누리꾼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걸어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 또 보도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김호중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분쟁에 A씨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상이 오더라고요, 몸에서. 병원에를 즉시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이제는 하다하다 뉴스에서 악플러들의 건강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악플을 단 사람이 잘못한 건데 마치 악플에 대한 고소를 한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 또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언론의 신물이 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신공격이 아닌 비판적인 댓글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댓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김호중 가수를 옹호하거나 감싸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여타 혐의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도와 그에 따른 악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